6.3 파일과 구조체. 6.3.1 구조체 없이 데이터 기록하기. 우리가 구조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과 구조체 없이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구조체 없이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과 구조체 없이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name이라는 문자열과 그리고 night이라는 인트형 데이터, 그리고 다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문자열의 열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쌍이 있고, 다시 이름과 나이와 전화번호의 한 쌍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은 쉽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fwrite로 name과 그리고 age, 폰을 각각 넣어주고 fwrite로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크기는 size of로 계산을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한 세트를 넣었다면 그 다음 세트 또한 fwrite를 이용해서 각각 name과 age와 폰을 각각 넣어주고 기록을 한 뒤에 fclose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했다면 읽어내야 되겠죠. 읽어내는 순서는 기록한 순서대로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name, age, 폰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name과 age와 폰을 각각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쌍을 다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name, age, 폰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반복성이 있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구조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어내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3.2 구조체 기록. 이번에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son이라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앞에서처럼 name과 age와 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person이라는 구조체입니다. 이렇게 A1, A2, A3 세 개의 구조체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를 파일에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fwrite를 이용해서 A1과 A2, A3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구조체 크기만큼 fp로 3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구조체로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한 세트씩 A1, A2, A3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 배열을 이용하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던 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체 배열을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3개를 선언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면은 이 A0, A1, A2가 연속적인 메모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A의 주소를 주고 그리고 person 구조체의 크기만큼 3번을 기록하라고 하면은 이 메모리가 통째로 파일에 그대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이와 같이 캐릭터 인트 캐릭터와 같은 형식으로 한 번씩 라이트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구조체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구조체의 메모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조체 배열을 이용하면은 3개의 구조체를 한꺼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6.3.3 구조체 읽기. 이번에는 앞에서 기록한 구조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을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1, A2, 그리고 A3 3개의 메모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모리로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fread를 이용해서 A1과 A2와 A3의 주소를 주고 그 person 구조체의 크기를 주고 그리고 한 번을 읽으라는 의미의 1을 넣어주고 이렇게 3번을 읽어내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조체 배열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person 구조체 배열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person 구조체의 메모리가 3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A의 주소를 이와 같이 넣어주고 배열의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고 person 구조체만큼 읽어내는데 3이라고 해서 3번을 읽어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구조체의 메모리를 한꺼번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6.4 파일과 디렉토리. 6.4.1 파일 통째로 읽어내기. 이번에는 파일을 통째로 읽어서 메모리에 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파일의 크기가 있어야 메모리를 만들고 거기에 통째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파일 스트림을 get을 한 이후에 이 파일 스트림을 읽을 위치를 끝지점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끝지점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fseek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의 스트림을 제로를 기점으로 해서 제로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seek and
즉 파일의 끝 지점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읽을 위치가 파일 포인트 위치가 제 파일의 제일 마지막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F10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얻어내면은 그것이 바로 파일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일의 크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크기를 알아냈다면은 이제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얻어냈으면 현재 읽을 위치가 끝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파일의 읽을 위치를 보내버립니다. 그 함수가 바로 rewind 함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fp의 파일 포인트가 fc에 의해서 끝 지점으로 갔다가 첫 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이즈를 알아냈다면은 이 사이즈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멜락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이즈만큼 메모리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끝부분에 늘 문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사이즈 플러스 1만큼 메모리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인트를 버퍼에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버퍼가 만들어졌다면은 frea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fread로 버퍼의 데이터를 읽어냅니다. 그것도 한 바이트씩 24번, 즉 24바이트씩 읽어서 버퍼에 잽니다. 24바이트 파일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24바이트씩 읽고 읽은 그 크기만큼 버퍼의 주소를 이동시킨 뒤에 다시 계속해서 화일문으로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버퍼에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6.4.2 파일 통째로 읽어내기. 이번에는 파일을 통째로 읽어내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림에는 각각 모두 다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한 stdin이나 stdout, 그 다음에 stderror, 이 세 개의 스트림은 시스템에서 내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이 스트림의 번호를 출력해 보면은 이것이 1번, 0번, 1번, 2번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스트림을 개설하면 다시 이 스트림의 번호를 언더바 파일 no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스트림의 번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3번, 4번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스트림의 번호를 알았다면 이 번호를 이용해서 파일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언더바 파일 렌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스트림의 번호를 넣어주면 파일의 크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시스템마다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OS에서 지원한 저수준 함수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바 파일 렌스를 이용해서 파일의 크기를 이와 같이 쉽게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겠죠. 일단 언더바 파일 렌스를 이용해서 스트림 번호가 주어지면 이 스트림 번호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얻어냅니다. 이 사이즈만큼 멜락으로 메모리를 생성해서 fread를 이용해서 끝까지 읽어주면 모든 데이터를 버퍼로 로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부분과 다른 것은 이 앞부분에서는 fc과 f10을 이용해서 파일의 크기를 알아냈으며 여기서는 언더바 파일 no와 그리고 언더바 파일 렌스라는 저수준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의 크기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6.4.3 파일 복사하기. 이번에는 파일을 복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을 스트림과 기록할 스트림 두 개의 스트림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RB를 이용해서 읽기 전용 스트림과 그리고 WB를 이용해서 쓰기 전용 스트림 두 개의 스트림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RFP에서 읽은 것을 WFP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RFP, WFP 두 개의 스트림을 RB와 WB라고 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림을 개설을 했다면은 이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다른 스트림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read를 이용해서 스트림을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때 버퍼로 캐릭터 버퍼를 넣어주는데 총 단위는 24바이트 크기의 배열을 이렇게 메모리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바이트 단위로 버퍼 사이즈 총 24번에 걸쳐서 총 24바이트 1 곱하기 24는 24바이트죠. 그래서 24바이트를 RFP로부터 읽어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읽은 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버퍼의 이 크기만큼 버퍼의 데이터가 채워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fwrite를 이용해서 버퍼의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단위로 읽은 만큼 램만큼 WFP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fread를 이용해서 RFP로 버퍼의 데이터를 읽고 그 읽은 크기 램만큼 fwrite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WFP로 기록하는 형식이 됩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요. 화일문을 일단 무한 루프를 돌고 fread로 데이터를 읽어내는데 그 크기를 구해서 그 크기가
0보다 크다면은 fwrite로 그 읽은 만큼의 버퍼의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무한 루프를 돌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져야 되겠죠. 그 빠지는 것을 eof를 이용해서 if문으로 끝인지 끝이 아닌지를 내부 화일문 내부에서 확인해서 만약 끝을 만나면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는 형식이 됩니다. 6.4.4 파일 이름 변경 삭제. 이번에는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로 파일을 다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디렉토리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underbar-cwd라는 저수준 함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null과 제로를 넣어주면 현재 디렉토리의 정보, 디렉토리 이름을 패스네임으로 이렇게 던져줍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멜락을 해서 던져주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이와 같이 프리를 호출해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명을 패스네임으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디렉토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현재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전체 경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source name과 target name이라는 배열을 일단 만들고 이 배열에 일단 먼저 path name, 현재 디렉토리부터 먼저 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path name을 source name과 target name으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가 source name과 target name으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source name에 현재 파일명까지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source name에 현재 파일명인 love story underbar copy 1을 이렇게 str cach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붙여주면은 전체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target name에는 이미 현재 디렉토리 패스 네임이 복사되어 있죠. 거기에 str cat을 이용해서 타겟 파일명까지 붙여주면은 전체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source name은 원본 파일의 전체 경로명이 됩니다. 그리고 target name은 변경할 파일의 전체 경로명이 됩니다. 그래서 source name과 target name이 만들어졌다면 일단 이름을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underbar acces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source name의 전체 이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있다면은 rena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본 파일명의 전체 경로와 변경할 파일의 전체 경로명을 주고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값이 0이면은 성공적으로 파일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일을 삭제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bar-cwd를 이용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전체 경로명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부에서 멜락을 해주기 때문에 프리를 해주라 그랬죠. 여기서 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명을 source name에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ource name에는 경로명 전체 현재 디렉토리 경로명이 들어있으며 이 경로명에 현재 파일명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파일명을 현재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명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underbar access를 이용해서 이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이 파일이 있다면은 remove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이 파일이 삭제됩니다. 여기서 return 값이 0이면 성공적으로 파일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6.4.5 디렉토리 핸들. 이번에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생성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디렉토리명을 이와 같이 얻어냅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명을 패스네임에 얻고 이 현재 디렉토리명에 새로운 디렉토리명을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명에다가 new underbar dir을 붙여서 새로운 경로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경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underbar mkdi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경로명을 주면은 이 새로운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 함수의 리턴 값이 -1이라면은 디렉토리 생성에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예 또한 동일합니다. 일단 먼저 현재 디렉토리명을 패스네임에 얻어내고 삭제할 디렉토리의 전체 경로명을 이와 같이 strcat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명이 전체 삭제할 디렉토리 전체 경로명이 만들어졌다면은 underbar rmdir이라는 remove dir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경로명을 주면은 디렉토리가 삭제되게 됩니다. 여기서 return 값이 -1이면은 디렉토리 삭제에 에러가 발생한 것이 됩니다. 이것으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